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우리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보이스피싱들, 그리고 불법 리딩방들부터 해서 정말 많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강원 경찰청에서 나오셨습니다. 우와, 세상에, 저 정말 출세한 것 같습니다. 방금 명함 주실 때요, 형사님 적혀 있는 명함 보면서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뵙거나 말씀 나눈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진짜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가요? 보통 많이 좀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워낙 착하게 생겨가지고. 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112 신고도 거의 안 해보잖아요. 네. 한두 번 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112 신고하면 이제 보통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역경찰분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형사 뭐 이런 분들은 진짜 내가 뭐 죄를 졌거나 이러지 않고서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영화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간단히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정석영 경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청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주훈 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형사기동대 이름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형사기동대는 작년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다들 아시는 광역수사대, 그 다음이 이제 강력범죄수사대, 그리고 작년에 이제 명칭을 형사기동대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관할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 범죄를 주로 다루시는 거군요. 요즘에는 또 이 악성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서 악성 사기 범죄에서도 많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금융사기 같은 게요, 어떤 게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주식 투자 리딩방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는 그런 불법 사금융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돈에 대한 범죄는 끊이지 않는군요. 투자의 붐, 동학개미 운동이라 부르는 그때 이후로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마 투자하는 인구가 뭐 400만, 500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1400만, 1500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네요. 자, 오늘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투자 리딩 사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박보미 TV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영상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구독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고 여러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주변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주변 이웃 어느 누구나 한 명쯤은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거나 당한 걸 들어봤거나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문득 내 위에 딱 스치는 거예요. 우리 전문 수사관님 한번 모시고 출연을 해서 좋은 이야기도 드리고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투자 예방 교육을 드려야겠다. 자,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실 내용은요, 투자 리딩방 사기입니다. 문자로요, 내일 상가 갑니다부터 해서 뭐 정보가 있습니다 하면서 링크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텔레방은요, 심지어 초대 수라가 없던데요. 그냥 제가 참여되어 있는 상태로 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무슨 교수님이라면서 뭐 애널리스트니 하면서 막 JP모건이래요. 저기 JP모건 트레이더님 오십니다 하면서. 근데 저는 너무 웃기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코미디 같긴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 진짜 모르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로 투자 리딩방이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투자 리딩의 일단 핵심은 원금 보장, 고수익 창출, 이걸로 일단 현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그렇죠. 일단 꼬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이 난다고 하니 혹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좀 돈 좀 벌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음지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다가 공개 채팅방에 아까 말씀하신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초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 꼭 보면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누가 의심을 하겠죠. 이거 뻥 아니냐, 어디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이 나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럼 이제 그런 바람잡이들이 자연스럽게 봐라, 근데 우리가 보여주겠다, 어떤 그런 문자나 그림 같은 걸로 수익 난 현황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모는 거군요. 그렇죠. 다 장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우리 수익률 뭐 1000%다, 2000%다, 이래도 안 믿겠냐. 일단은 소액으로만 먼저 한번 투자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액으로 일단 10만원, 20만원 속눈썹 한번 투자해보고, 안 돼, 속눈썹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차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투자하게 되면 이제 휘말리는 겁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란 원금 보장,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 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하고 바람잡이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조금 저도 좀 놀랐어요. 옛날에는 좀 없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면서요. 뭐 금감원이라고 그러고 어디 뭐 수사 형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못 믿겠는데요. 이래서 그러면 영상통화 하실래요? 해서 영상통화를 했대요. 했더니 진짜 뭐 경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거 가짜였다고 하던데요. 뭐 요즘에는 사실 맘만 먹으면 그렇게 사칭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드라마 우리 영화 찍을 때도 영상이나 제작팀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의상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나쁜 놈들도 맘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명함도 파고. 진짜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성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인류에 도움이 됐을 텐데요. 자, 요즘에도 이런 불법 리딩방 진짜 문자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는데요. 지금 이 피해 정도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경찰청은 우리 국가수사본부, 줄여서 국수본이라고도 하는데요. 2023년 9월부터 투자 리딩 사기 관련 특별수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3년도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4년 한 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5년 현재까지도 피해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무려 14,255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 훌쩍 넘네요. 피해액으로 따지면 더 크겠죠. 피해액이 피해자의 수에 비해서 너무 크더라고요. 투자 사기는 특히 더 크더라고요. 거의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면 금액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기 수법도 다양하고요. 사건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사례 등이 있을까요? 네, 2024년 대한민국을 강타했었죠.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박고미TV 구독자분들을 비롯해 현대인 대다수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하는 것이 바로 투자 리딩 사기입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고 타범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은 다액인 반면에 피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고수익 보장, 미공개 정보 활용 급등주 공개, 대형 금융사 정부 협력 프로젝트라는 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합니다. 간략히 검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작년에 라오스 경제특구, 캄보디아 프놈펜 거점 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해외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 착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팀장급 조직원 그리고 중간관리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해외에서 범행한 원캠 피싱, 로맨스 스캠 그리고 주식 투자 리딩방 범행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조직원들은 주식 재테크로 유명한 개그맨 계시죠? 땡땡땡씨, 또 한때 2차 전지로 아주 유명세를 타셨던 땡땡땡 아저씨,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또 대형 금융사 대표를 사칭해서 광고하고 허위 HTS를 설치하도록 해서 투자를 하도록 기망한 전형적인 투자 리딩 수법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약 110억 원을 편취했는데요. 66명에 110억 원이요? 네, 많은 분은 한 분이 18억의 피해를 보셨습니다. 진술을 들어보면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보면 막 라오스, 캄보디아라고 하면요. 저희가 영화에서 본 그거랑 거의 실화네요. 네, 범죄 단지에 다른 나라의 조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범죄를 하는 범죄 도시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와, 영화가 사실이었군요. 네. 진짜 영화만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한국에 살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이 거기서 좀 느껴지잖아요. 이러시면서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무서울 것까지는 없고요. 와, 이렇게 온화해 보이시는데 그런 일을 해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의 금융계좌 그리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텔레그램 대화 등 증거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총책 포함 조직원 총 32명을 검거하고 미검자들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수사 착수를 취업 사기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SNS 지인 소개를 통해서 해외 고수익 취업 월 700만 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 어떤 일을 하냐 물어보면 키보드만 칠 줄 알면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현혹해서 항공권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외 취업 명목으로 범죄 단지에 오도록 해서 조직원들을 모집,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또한 조심해야 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해외 범행 사무실에 갔더라도 그 조직에서 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와,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면 막 가둬놓고 보이스피싱도 시키고 불법 리딩방 같은 거 막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어찌 보면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조직원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이제 시키는 게 범행인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범의 이치에 있는 거죠,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요, 최근 이런 디지털 시대 범죄들이 대부분 아주 지능적으로 비대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조금 더 그 범죄자들을 때려잡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주로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투자 리딩 사기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거 확보 그리고 공범자 특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거한 가담자 중에서 속칭 이제 저희끼리 이제 만세 부른다고 그러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또 다른 공범들을 다 진술해주면 참 좋겠지만 악성 금융 사기범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공범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범행 단서, 즉 금융계좌, IP, 휴대전화에 대해서 즉시 취합을 하고 동일 단서가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 집중수사를 지휘해 신속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대응하고 있고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검거율 또한 월등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거기에 맞게 고도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뉴스 보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대포폰이었고 뭐 추적해보면 해외에 있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범행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교묘하고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기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범인들이 수사기법을 인지하고 바로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초 수사 단서, 계좌, IP, 통화 내역 이 정도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단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흩어진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수법이 교묘하고 발전하더라도 우리 형사들의 열정과 집념에는 대할 수 없다. 반드시 검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잡힙니다. 금방 잡힙니다. 어디 못 가요. 최근에는요, AI가 발전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데요. 인류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 AI를 세상에 또 사기꾼들이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랍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모르는 번호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지? 하고 끊으면 그 목소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AI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목소리로 이제 이 사람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 좀 필요한데 빌려줄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AI 사기 범죄 이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정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그런 기술이 눈에 띄게 성장을 했어요. 말 그대로 내가 통화해서 박고미 대표다, 이 좋은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AI를 입혀서, 그러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 지금 애청자니까 저 박고미인데요, 좀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저 쏠 것 같아요, 정말. 진짜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요, 어디 강연 가가지고요, 장난삼아 강연하다가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링크를 준다든지 하면 신고해달라고 제가 협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이제 AI 그런 것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 투자 리딩 사기에서도 AI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자동으로 투자를 해주는 트레이딩 시스템도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줄 테니까 돈만 주시면 우리가 아예 AI로 최첨단 기술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고도화된 수법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혹할 것 같기는 해요. AI가 훨씬 잘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줍니다. 몰래 개발했으니까 돈 주고 사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자동으로 되면 저기 골드만삭스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사갈 텐데요. 하지만 그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허위 플랫폼을 가지고 투자를 요구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아무런 증명되지 않는 그런 신뢰 없는 것에 함부로 맡기면 될까요? 안 되죠. 진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잃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번호, 모르는 문자로 오면 일단 스탑! 멈춰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더 이상의 정보를 듣지 않고 일단 멈춰서서 그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람 말을 들어주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진짠가? 들을수록 약간 말릴 수 있는 그쵸?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누군가를 설득하더라도 뭔가 말이 돼야 설득하지. 그렇죠. 애초에 차단되는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듯이 우리도 일단 이런 거 받으면 무조건 그냥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think, 생각하라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비교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으면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아니면 또 주변 지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상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가 안 될 때 우리는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자, 일단 멈추고 또 생각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오픈, 상의하라입니다.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사고와 틀에 갇히면 피해당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생각하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 생각을 이제 나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3단계였군요. 마지막 4단계는요? 네 번째는 프리페어, 대비하라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뉴스나 여러 정보를 통해 어느 안무개가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접하긴 하는데 정작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면 이제 당신 차례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 하고 있다 보니까요. DM이나 인터넷 메일 같은 걸로 제보나 사연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급하게 저한테 막 문의를 주시거든요. 저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공기업이 상장한다고. 그래서 뭐 투자금을 입금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기업 상장하냐고 묻더라고요. 저게 또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고 이게 무슨 상장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자리가 비어가지고 지금 하시면 빨리 하면 살 수 있다면서 상장된 뻥튀기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찰나가 너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관련된 일을 할 때는요, 엄청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엄청 많은 고민하고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다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조급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약간 현혹시키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하지 말고 저는요 생각해보고 할게요 하고 스탑한 다음에 이거는 어떤 투자처일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겠죠.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바로 사기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것조차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주변의 사람에게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거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이거 사기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비하는 거예요. 네. 결국엔 이제 앞에 이제 한 글자씩 영어로 약자를 따면 스탑입니다. 아, 스탑이군요. 네, 스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탑, 띵크, 오픈, 프리페어. 자, 스탑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되게 웃긴 짤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학생이 보이스피싱한테 막 전화 오니까요. 본인의 통장이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니까. 아, 통장도 대여가 돼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니까 보이스피싱이요.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세상 살겠냐 하면서 끊기도 하고요. 네, 아시겠죠? 통장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도대하루 같은 또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사님인 척 했던 거. 아, 여기 뭐 무슨 어디 수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데요. 있었어요. 너 어디야? 이러고 막 끊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시티스타 강현철입니다. 예? 네,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달달하다, 예, 고객님. 네. 예, 시티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나라야? 뭐?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너 옛날에 하다 왔어, 거기서. 왜? 아, 이쪽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 아, 너무 더워요, 여기. 20% 뛰어, 20%? 예? 20% 뛰어, 몇 프로 뛰어, 나, 이거. 13%요. 야, 오늘 완전 도둑놈이다. 어? 그래요? 다른데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기획대출 상품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너 혹시 저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화하냐, 아니냐? 예? 마닐라? 아, 너 또 전화했냐? 저희가 외출 금지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감금 당했구만, 완전, 씨. 진짜 악질이다, 악질. 니네 오늘 진짜. 네, 이렇게 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요. 혹시 살짝 방심해가지고 당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먼저 떠오르시는 게 당연히 뭐 112 또는 1332 금융감독원이실 것 같아요. 둘 다 어디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1332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위촉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가령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소재지 변경을 안 하고 영업을 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피해신고 대응법을 상담해주는 쪽 위주라면 우리 경찰에서도 상담은 해드립니다.
해드리면서 수사가 필요하든지 등을 파악해서 피해 시 우선 계좌 지급 정지 등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범행 수법에 따라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332에서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민원 접수를 통해 저희 경찰 쪽으로 또 안내해드리는데 결론은 어디다 먼저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 및 증거 수집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을 빨리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2와 1332 일단 떠오른 건 무조건 바로 해야 되겠군요. 만약 112나 1332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이 나뉘는데요. 뭐 대면 피해를 입었는지 비대면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대면 피해는 이제 가까운 지구대나 형사분들이 이제 나와서 통상 피해 현장 주변 CCTV 등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뭐 목격자라든지 수사 기법에 의해서 절차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비대면은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계좌 지급 정지를 하는데, 투자 리딩 사기는 계좌 지급 정지가 다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지급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증거 자료와 함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정식 수사를 통해서 받도록 고지를 해드립니다. 또한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백신 설치나 계정 탈취, 로그인 기록 등 통신 수사 기법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방금 생각났습니다. 악성 코드를 누르게 되면요, 배송조회 이런 거 누르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나서는 112를 눌러도 범죄자들한테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계좌 지급 정지는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계좌를 막아주는 기능인가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리딩 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투자리딩 사기도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 리딩 사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지만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최근 피해 발생 추세로 볼 때 피해금이 입금된 범죄계좌 지급정지 기준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금융이나 법무부에서 이런 유관기관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해서 돈을 입금한 그 계좌를 잠근다는 의미일까요?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시키면 아무래도 피해금이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요, 당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이체를 한 그 계좌번호 같은 거를 알고 있을 테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 잠글 수 있게 좀 하는 거군요. 네네. 와, 이건 진짜 어찌 보면 판단이 되게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발적으로 이체를 한 거다 보니 이게 사기에 연루된 건지 아닌 건지를 사실 빨리 파악이 안 되면 그냥 잡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계좌 지급 정지를 하더라도 이 사기범들이 그 즉시 인출해서 이제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 거기서 바로 2차 계좌로 송금하고 또 3차 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으로 세탁하고, 이런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혹시나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급 정지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진짜 너무 교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금융을 하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 표적이 될 사람은 진짜 너무 무한히 많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전부 다 잡고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사실 어찌 보면 경찰님들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안 당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구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나게 하는 거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투자 리딩 이런 불법 사기들은 진짜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가장 큰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진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얼마 전에요, 저희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신용카드 배송 사기를 당할 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저희 부모님 거의 세뇌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완전 당하신 건 아닌데요. 거의 한 70-8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런 수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신용카드 배송된다고 그냥 안내만 왔대요. 그런 안내는 우리도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내가 시킨 게 없는데 왜 오는 거지? 배송원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그래서 카드 배송 받으셔야 된다고 집에 계시냐고 이렇게 항상 하던 얘기처럼 했대요. 근데 카드를 시킨 적이 없는데 하니까 그쪽에서 혹시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해서 누군가가 카드를 신청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제가 알려주는 번호로 연락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거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했더니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알려주다가 갑자기 문득 제 생각이 나가지고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허를 찔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이게 일명 카드 배송원 사칭 사기입니다. 아, 이게 지금 트렌드군요. 예, 그 트렌드에 대표님 어머니께서 당하실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에 케이스가 없었어가지고요. 예. 새로운 이런 또 뉴 트렌드에 당하실 뻔했군요. 예. 그 카드 배송원 사칭 사기 수법은 먼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발급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모르는 휴대번호나 아니면 고객센터랑 비슷한 번호가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체국 집배원이다 뭐 또는 카드 배송원인데 카드 발급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면서 연락을 하는데 피해자가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문 앞이나 지금 배송함에 카드가 발급된 게 있을 거다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실제 가보면 카드가 뭔가 온 게 있거나 실물 카드도 있어요? 아, 이거 가짜예요? 예, 가짜입니다. 오, 진짜 같은데요? 근데 저렇게 실물 카드가 안 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저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정말 정성이다. 저게 무슨 뭐 온라인 뭐 대금 결제가 유용하다. 마치 뭐 카드 혜택이 막 좋아진 것처럼 부풀려서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와, 그렇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전화로 지금 많이 5배송 된 것 같은데 생년월일 누구 맞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맞는데 저 카드 신청한 거 없다. 그러면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안내센터 번호를 연락을 해보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당연히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5배송 된 것 같다고 누가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돼서 이거 사고 계좌일 것 같으니까 피해 구제 관련 자산보호 신청을 위해서 무슨 앱을 설치하라고 또 유도를 합니다. 와, 되게 그럴싸하네요. 이게 다 듣고 보니까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니까 앱을 깔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피해자는 부랴부랴 이제 앱을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리저리 이제 검색을 해서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본인 발급된 카드사 아니면 뭐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 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악성 앱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다른 공범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가로채는 겁니다. 와, 어디로 전화해도 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화해도 거대한 범죄 조직 중에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땡겨받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인 척 검찰도 사칭하고 경찰도 사칭하고 카드사 안내원처럼 사칭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이 이제 최근 명의 도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청 대표번호를 알려준 후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고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이 수십억이다고 호통치며 구속을 지키겠다고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최고조로 가합니다. 진짜요? 그럼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한 거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전수조사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계좌 이체하라고 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특정 장소에 전달하라는 식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편취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찰 모두 한 개의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조직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 배송원 사칭 사기가 지금 무려 4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해 예방의 기본 항상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님께서 이 실무 하시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기범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때려잡으면서 요즘 때려잡지 못하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검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강력범죄를 많이 수사를 하는데 이제 악성사기가 이제 발생이 많으면서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가 이 악성사기 사건을 하게 된 건데 강력범들하고 또 이 악성사기범들하고 약간 틀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사받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백할 부분에서는 자백도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 제가 느낀 이 악성사기범들이 오히려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전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뻔뻔하군요. 이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만난 피의자들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하긴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고 되게 진짜 철면피일 것 같기도 해요. 뉴스에서만 가끔 보더라도 사기범들은 항상 뻔뻔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죄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여성들한테 성추행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 질타를 많이 받고 아주 대문짝과 함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살인범이나 이런 놈들은 조금이라도 죄의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사기범들은 내가 몇십억 몇백억대 사기범 아닌 이상 근데 이 정도는 사기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힘든데 돈 좀 나눠서 좀 살아보겠다는데 약간 이런 심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심리인가요? 사람 죽인 사람도 많잖아. 나 죽이진 않았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되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이 아주 정확한데, 리딩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하는 홍보팀이 따로 있고,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에서 이제 말로 상담하는 기망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잡이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이체받는 세탁팀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자기는 자기 맡은 업무, 이제 바람잡이라 예를 들면 바람잡이 하라 그래서 그냥 단톡방에다가 저 오늘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 오늘 30% 수익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허위로 계좌 인증 같은 거를 하면 자기는 이것만 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투자 리딩방의 사기꾼이냐 라고 실제 권고한 사람들은 보면, 저는 가서 시키는 대로 대본 준 대로 그대로 쳐서 올리고 뭐 보내주는 계좌 인증이라 이런 것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사기를 한 거냐. 이게 사실 역할 분담이 따로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범죄가 아니라 그냥 알바한 거다. 돈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거다. 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참 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유튜버 된 지 한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유튜버가 딱 되고 나서 동학개미 운동이 막 있으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처음에 저는 그럴 거라 생각 안 했었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박구미 치면 제 얼굴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 캡처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 불법 리딩방이니까요.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뭐 제가 종목 찝어줍니다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신고 누르다가요, 제가 없애는 속도보다 생기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말을 걸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이렇게 제가 딱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박구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데요 이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저한테 욕을요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뭔가 말을 걸어보려 하다가, 아니 저는 자격도 없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주식 종목도 하나 안 나와요 제대로. 어떻게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장사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했더니 네가 맨날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네 걸로는 장사가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욕을. 나름 애청자네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리딩 사기 과정에서 사실 투자 리딩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여러 신종 사기 수법들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한 가지 수사를 하다가 여러 사기 여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에게 발생해 피해 규모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으며, 그 속에서 거대한 범죄 조직 집단들이 엄청난 교묘한 수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단기 고수익이라는 건 없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박고미님을 비롯해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스탑입니다. 스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